인생을 바꾼 한순간의 깨달음. 유명 인사들의 전환점과 그 철학적 의미. 인생에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전과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경험한 결정적 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꼭 극한의 상황에서만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에서,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한마디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스티브 잡스의 추방.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공동 창립한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죠. 3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넥스트를 창립하고 픽사를 인수해 토이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이끌어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의 재해석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세옹지마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겉보기에는 불행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더 큰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과 학대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9세에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영어 선생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프라, 너는 책을 읽을 때 마치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면 어떨까? 그 순간 오프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재탄생입니다. 니체가 말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인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의 27년.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투쟁했지만 얻은 것은 차갑고 좁은 감방뿐이었죠. 분노하고 절망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면서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분노와 증오를 감옥에 두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27년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어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이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부처가 말한 증오는 증오로 극복할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야모토 무사시의 깨달음.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젊은 시절 60여 차례의 결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승과의 만남에서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싸우는가? 무사시는 이기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싸울 것인가? 무사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 그는 검술뿐만 아니라 그림, 조각, 시 등 다양한 예술에 몰두하며 무예의 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에서 창조로의 전환입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2년. 빈센트 반 고흐는 37년의 짧은 생애 중 단 2년간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2년간 그는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같은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별을 보았다. 그 별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그것을 캔버스에 담지 않을 수 없었다. 고흐에게 고통은 창작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울과 절망이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열어준 것이죠. 이는 고통의 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헬렌 켈러의 물. 1887년 3월 3일, 7세의 헬렌 켈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의 손에 차가운 물을 흘리며 WATER이라고 수화를 했을 때 헬렌은 처음으로 언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지식으로 인해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 시각과 청각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헬렌은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사회운동가가 되었죠. 이는 한계의 재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실제 한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야기 아인슈타인의 상상 실험. 1905년 26세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출근길에 특별한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어떨까? 이 단순한 상상이 특수상 대성이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실험실도 없고 복잡한 장비도 없었지만 순수한 사고 실험만으로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포용한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자유입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이야기 간디의 기차 경험. 1893년 24세의 젊은 변호사 모한다스 간디는 남아프리카의 기차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1등석 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기차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날 밤 추위에 떨며 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내던 간디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간디의 저항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티아그라하, 즉 진리의 힘이었습니다. 이는 저항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악에 맞서되 악한 방법을 쓰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는 혁명적 사고방식이었죠. 아홉 번째 이야기 정약용의 강진 유배.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18년간 강진에 유배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나고 자란 양반이 시골 어촌에서 지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고충을 이해했고 이것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 시련을 준 것은 백성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의 의미 찾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철학적 성찰 깨달음의 공통점들. 지금까지 9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깨달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깨달음은 고통이나 좌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탄한 길에서는 깨달음이 오지 않죠.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삶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깨달음은 관점의 전환에서 나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죠. 반 고흐는 고통을 저주가 아닌 창작의 원동력으로 봤고 만델라는 감옥을 분노의 공간이 아닌 성찰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셋째,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간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넷째, 깨달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죠. 아인슈타인이 기존 물리학을 뒤엎는 이론을 발표한 것도, 간디가 비폭력 저항을 선택한 것도 모두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둘째, 고통을 의미 있게 해석하세요. 반고흐나 정약용처럼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인슈타인의 상상 실험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넷째,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헬렌 켈러의 WATER 순간처럼 작은 깨달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만남으로, 때로는 작은 깨달음으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한 9명의 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삶이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 알았고, 그 메시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놓친 순간이 있다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기회는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용기 있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긍정을 나누세요. 제 채널에서 더 많은 긍정의 기운을 받아가세요.